안녕하십니까. 서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것의 창안 사항은 이겁니다. 마을버스 첫 차가 마을버스는 보통 지하철 첫 차와 연동되게 예전부터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을버스는 이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어떤 연결 수단으로서 주요 역할을 했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마을버스 첫차 시간이 지하철 첫차 시간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첫차를 타고 출근하는 특히 어떤 저소득 주민들, 서민들의 어떤 출근 시간 이런 거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고요. 그리고 또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져서 출근 시간에 거의 물론 안 그런 좀 덜한 동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을버스 타기 전쟁, 그리고 언제 하루 힘써서 일해야 할 어떤 힘을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데서 소모하는, 그리고 상당히 우리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을 많이 욕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물어봤죠. 마을버스 관계자들에게 너무 주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첫차를 당기고 그리고 배차 간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발이고 주민과 함께 성장한 회사인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코로나나 어떤 등등 너무 재정 적자가 심해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회사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원은 빗발치고 회사는 도저히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조치를 못 해주면 뭔가 우리 구가 예산 여력이 있는 한 도와줘서 이 서민의 마을버스 운행을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하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 소관부서 검토 의견에 의하면 조례 제정 시 조례에 따라 제도를 시행할 경우 매년 수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현재 서대문구 마을버스 열악한 운행 여건은 업체들의 감축 운행으로 인한 것인데 서울시 재정 지원이 실제 운행 차량이 아닌 전체 등록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미 업체들이 운행을 감축한 차량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과 이에 따른 제도의 시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 업체와 지원 내용 결정 시 해당 노선의 운행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원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 혜택이 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투입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제도 운영 시 재정 지원금의 용도를 명확히 지정하고 목적에 따라 집행되도록 하며 한 목적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실시, 지원금 집행 효과 분석과 이에 따른 추후 지원 여부 결정 등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조례를 시행하도록 한 바 소관부서에서는 구의 재정 부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세부 사항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서우성 의원이 이 발의한 거는 좋은데 지금 목적은 마을버스를 타고 나와서 지하철 첫차를 타기 위한 그런 제도 마련을 또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와 배차 간격을 좀이라도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라도 배차 간격도 그동안 있었던 건데 저도 이 조례 발의를 한다 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가 많으니까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 갖고 많이 돌면 자기네도 좋다 이거야. 한 사람이라도 안 뺏기고. 근데 사람이 없대니까 기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그래서 서울을 아침에 개선함으로써 한 사람에도 더 지원하게끔 그러니까 유인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진짜 불편한 건 뻔한데,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이런 거라도 일단이 아니라 이런 거라도 노력을 해봐야지. 지금 구청이나 우리 구에도 아니면은 의원님들은 혹시 지역이 특성상 마을버스가 민원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주민들이 홍지역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노선이거나 내리는 분들이 한겨울에도 그 추울 때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리면서 진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원망의 소리가 느껴질 정도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냥 마을버스 업체의 문제다라고 해서 아무런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구청이나 구에나. 근데 이게 물론 이것이 이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편성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데, 만약에 그 서울시 재정 지원금에서 삭감 제하고 주는 15%, 그러니까 한 5억 4천 정도만 1년에 일단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운영을 하면
예전 같은 코로나 이전 같은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효과를 본 다음에 약간 그 예산 지원 그 예산 편성액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적어도 될런지 아니면은 그 재정 신청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버스가 실제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알아서 어느 정도 주민 편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회사나 여기 막 기사들을 위해서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니까 아까 우리 그 발의자이신 서우성 의원님이 그 얘기하신 그 시니어들을 좀 모집하는데 좀 더 혜택을 줘서 그분들의 눈길이 좀 마을버스 쪽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어떤 지금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첨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연세 드셔서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 살살 다니니까 좀 더 사람 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쎄요 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많이 지원해서 기사 모집하는데 첫째는 기사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모든 게 다 잘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서우성 의원님이 많은 고민하에 이 조례를 하신 게 묻어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정하고 연관된 거이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그냥 마을버스가 힘드니 우리가 도와주면 좋지 이렇게 갈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예산도 규모도 크고 그래서 재정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업체가 다 힘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거고 어찌됐든 키워드는 기사의 처우 개선,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이나 기사 모집의 어려움에 따라서 타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인 거잖아요. 회사 측과 지금 회사 측하고 지금 종사하는 분들하고 어떠한 이야기나 나누신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어떤 걸 원하는 건지 또 회사에서는 어떤 걸 갖고 가는 건지 방침이 그게 서 있나요? 우리가 이거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의원님이 원하는 그 목적의 예산으로 간다는 게 있냐 이거죠. 그 데이터를 뭐 받으려고 했으나 네. 어떤 그 마을버스 네. 특유의 어떤 네.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 자료 자체를 받지 못했고 하지만 이런 거예요. 왜 마을버스가 첫 차가 지하철 첫차 시간에 맞지 않고 않아서 그 아침에 첫 차를 타려고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다니면 한 30분이면 출근 시간이나 그 지하철을 첫 차를 타는 것을 1시간가량 걸리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또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대라도 좀 당기면 훨씬 더 이렇게 쾌적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아침 출근에 진을 다 빼지는 않을 텐데 마을버스에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을 때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대수는 충분합니다. 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기사가 왜 안 옵니까? 왜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다른데 예를 들면 음식 배달업 뭐 이런 데보다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우를 개선하면 예를 들면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그리고 또 뭐 점심 식사라든지 식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처우가 개선되면 좀 더 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의사는 충분히 알아요. 근데 처우 개선 이야기도 나왔지만 금방 식사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모든 마을버스 그 기사분들에게 다 처우 개선은 가야 되는 게 맞은 거거든요. 마을버스 회사에 저희도 이제 문의를 하고 질문을 했는데 네. 지금 현재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가 있는 마을버스 그 번호가 몇 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마을버스 운행을 하는 환경 자체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부가현동이나 홍은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바위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기사를 뽑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답변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내국인으로도 안 되니까 외국인의 조건이 부합이 되는지 그것부터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처우 개선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토하거나 어떤 준비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정확한 그런 수치 같은 거는 나온 것도 없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도 지금 배차 간격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실제로 배차 간격에 대한 민원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사분들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아까도 뭐 일반 시내버스나 아니면 배달업을 하시는 그런 종사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처우만큼이나 해주지 않으면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정 지원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거나 좀 더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 이 조례를 저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서울시 재정 지원이 서대문구에 3억 3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지금 코로나로 그 은행 감축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15%를 제하고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3억 원이 아니라 지금 2억 5,700만 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우리 서대문구 마을버스 서울시 재정 지원 중에 4,500만 원이 빠지는데 요거라도 일단 요 편성액, 그러니까 요거의 대충 한 게 5억 4천만 원인데 마을버스 정도의 어떤 주민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5억 4천 정도의 재정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한다고는 생각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취지는 맞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조를 주잖아요. 안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15% 제하고 준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걸 다 100% 맞출 수는 없잖아. 그리고 5억 4천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5억 4천 정도. 등록된 운영 대수에 비해서 실 운영수가 적고 또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서부군수나 보니까 사마운수 같은 경우는 더 받잖아요. 그죠? 적자폭에 대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마을버스 노선엔 6대의 차량이 운행한다고 등록되어 있는데 현 시점인 코로나 기간 중 6대를 운행하지 않고 3대만 운행하고 있음을 가정해 봅니다. 한 차량당 하루 기준 운송액인 45만 원 중 85%, 즉 38만 2,500원의 기준 운송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말은 실제로는 3대만 운행함에도 6대를 기준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니 3대만 운행할 경우 하루에 114만 4,500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지만 6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약 23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나는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의원님이 이 조례를 하실 때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서 업체에서 또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체나 우리 주민들이나 다 유익한 재정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업체의 어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업체가 왜 안 주겠어요?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업체가 정말 자기들이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의원님께 이 안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자, 의원님, 네. 팩트가 이겁니다. 뭐냐면 주민이 불편하다. 배차 간격 등등으로. 그리고 마을버스는 우리들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구청에서도 민원이 갔으니까 뭔가 개선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개선하라고 해요. 근데 마을버스 회사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혹은 기사가 기사 수급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팩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편성돼요. 그리고 재정 신청을 하라 그래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자, 이제 당신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돈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라 그러는데도 재정 신청도 안 하고 주민 불편 민원 해결도 안 하고 그렇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마을버스의 뭔가 진짜 힘들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다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자기 돈 더 벌려고 한 것인지까지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서 빨리 시행을 해봐야 이것은 뭔가 그 다음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례를 해서 그게 평가가 나온 것도 있겠지만 조례를 하기 전에 평가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사실 돈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좀 정해지지 않은 조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방만하게 될 수 있을 거다 아니면은 그래서 이 재정이 얼마나 투입될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의원님들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또 3조의 뭐 2항 3호랑 뭐 또 다른 뭐 심의위원회 위원회 관련한 내용 포함해서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잡아서 10월에 한번 재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 하고 사실 저도 저희 동네 서부군수 06번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저도 그 조례의 취지에 대해 동의를 해서 저 서명한 사람으로서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부군수 그 뒤에 붙이고 다니는데 늘지가 않아요, 기사분들이. 그게 그러면은 액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 집행부도 이거를 추진을 할 거고, 또 이 조문의 그런 좀 한정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 기준 운송 원가 이하로 적자가 됐을 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뭐 15%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10월에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에 예. 재정 지원의 100%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았어요. 금액이나 예산이 막연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재정 지원금에 제외된 15%만 아까 그게 계산해 보면 5억 4천만 원만 예산 편성해서 그리고 민원 상황에 따라서 업체에게 이걸 신청을 받아서 운영해 봐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그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냥 의회에서는 조례를 딱 던져놓고 집행부가 일을 안 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사실 서울시에서 운송 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자되는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서부군수나 그 사마운수잖아요. 11번 버스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버스가요. 근데 거기는 그 운영하는 대수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수는 적고, 근데 그 기사들은 실제 운영하는 대수 정도만 운영을 하는 인력인데 그 기준 운송 원가 기준으로 적자 노선을 그 운영하는 차수만큼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러면 뭘 더 더해줘야 되냐, 그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 들어보면은 아까 뭐 김양희 의원님께서 그 취지로 말씀해 주셨던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 이상으로도 초과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서호성 위원장님 취지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이 내용보다는 여기 사실 나온 아까 3조에서 얘기하신 그 내용들이 다 엔간에서는 서울시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삭제하자는 그 3호 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더 추가로 하려면은 더 구체적인 조문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지 집행부도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할 거고, 우리가 그걸 만약에 집행부가 추진 안 하면 질타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서대문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000년까지는 역외운수 자동차 운수 사업법까지는 지원 자체를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00년에 이제 역외운수 자동차 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은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시의 처분만 그리고 마을버스 업체의 뭐 선처만 바랬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역외운수 자동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도 뭔가 이제 대책을 마을버스가 주민에게 편리하게 운행되고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다 확실한 뭔가 뭐 예를 들면 원가 분석 혹은 어떤 게 지원이 가능한지, 사실 시내버스도 지금 공영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도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걸 다 대책을 마련해서 이 세부적으로 조례에 더 세부적으로 담아서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지금 벌써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 그 세부적이라는 취지가 뭐냐면요. 우리 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바이나 이런 운전을 하는데 안전적인 위험 부담이 있어가지고 사람 채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운영하는데 기준 운송 원가에 맞춰서 운영 대수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보다 적게 운영하게 되는 이 사람 상황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서 넣어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야지 인건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고 보고,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이 규정을 정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심의위원회 들어오는 사람 보면은 버스 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버스 업자는 왜 저 특정 업체만 줘? 처우개선은 다 준다며?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처우개선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얘기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붙어야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시민들이 필요하고 또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을 해서 필요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등록 대수와 은행 대수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례 제정은 지금 시민들이 불편을 일단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 재정 지원인 만큼 그 마을버스 노선마다 조금 애로점이 있잖아요. 버스마다 노선에 대한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그 면밀한 어떤 분석이 나오고 노선 버스에 대한 분석이 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재정 지원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음번에 제가 좀 한번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한 다음에 그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난 그래요. 여기까지 왔으면 물론 부족한 거 있어요. 지금 다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추경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곧 추경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의지가 강하시니까 나는 사인하신 분들도 찬성해 주신 분들도 양보를 하시고 조금 저기 해서 일단 조례는 가고 추경을 잡아보고 추경에서 얼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또 개정을 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좀 하면 어떤가라는 이거 지금 논쟁 끝도 없는데 안 그러면 여기서 지금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도 11번 저희 홍제동 지나가는 지역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그 시내버스 그 운전기사분들하고 처우가 똑같거나 높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탈자는 너무너무 많이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동자분들은 급여가 조금이라도 높은 대로 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민원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부름인데요. 좀 전에 모 의원님께서도 다 찬성의 사인을 저는 찬성의 사인이 아니라 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상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 논의 자체도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봐요. 마을버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니까 이 안은 정말 좋거든요. 이거 올려주신 것도 문제 제기해 주신 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더 깊이 가보니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수정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저는 보류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완 그리고 업체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혹은 뭐 그거에 대한 검증 이런 것이 뭐 필요하다는 말씀 저도 이제 취지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다 했던 말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 말씀은 업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업체는 이제 태생적으로 좀 정보 공개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속 시원하게 잘 안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체의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업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을 시행해 보는 거. 그래서 신청을 실제로 받아보는 거. 아니면 주민 민원은 많이 있는데 신청도 안 하고 주민 민원 해결, 개선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뭔가 마을버스 업체에 뭔가 항의를 할 수 있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확보해놓고 당신들이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따라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어떤 이것의 어떤 필요 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마운수 같은 경우는 운영 대수에 비해서 실 운행 대수가 더 적다고 이제 지금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개선할 점이 저희가 먼저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실 운영 대수를 지원 대수만큼 늘려서 본인들이 할 거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업체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이경선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이 됐을 때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기사님들한테 가면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개선 사항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체에서 이런 것도 반영을 안 하고 지금 뭐 처우 개선이 안 돼서 기사님들 모집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저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반영할 거 다 반영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 모집이 안 되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똑바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공개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기사분들의 최후 개선이 먼저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첫차 출발, 마차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우선이 먼저다 이래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이 통과를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적으로 방금 광민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한정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적절한 회사에다가 또 필요하고 원하는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 기사분을 쓰고 또 아침 첫차나 막차까지 이렇게 배정이 딱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 그래야만이 되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회사에 지원해도 이것은 조금 나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좀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수정 제안도 계시고 원안 통과도 계시고 보류 의견이 그래도 좀 다수긴 합니다. 저도 아까 뭐 질의 중에 보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잠깐 정해 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잠시 동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해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하던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우성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며 노린 정책 사업 취지는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는 15%의 보조금을 서대문구가 지원하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전제로 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버스업체가 운행하는 버스 대수에 비해 지원하는 대수의 양이 더 컸고 당연하게도 이미 실운영 대비 보조금이 초과 지급되고 있으니 지원받고 있는 금액만큼 버스업체가 운행을 선행하여야 추가 지원을 통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다 동의해서 만들고 예산 확정하는 그 취지를 무력화하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마는 뻔뻔하지 않습니까? 왜 일을 안 해요? 또 법도 안 지키는 이런 공무원들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에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